농장에서 재배한 고기, 이 기술이 농부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플로리다, 엘라베마, 이탈리아가 금지령을 시행하는 등 배양육을 둘러싼 문화,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보고서는 종종 축산업과의 경쟁으로 여겨지는 이 기술이 실제로는 농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중 담론에 등장한 이래로 배양육은 일반적으로 전통 농업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으로 여겨지거나 그와 상충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7월에 왕립농업대학 RAU 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보고서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끼는 농부와 세포 배양육 지지자를 포함한 다른 관련 그룹 간이 개방성과 협력이라는 아이디어에 많은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보고서는 농부들 사이에서 배양육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꺼리는 것은 편견 없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 대체 육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양육의 상업화가 이미 큰 규모의 식품 기업의 지배력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포 배양 고기 또는 실험실에서 재배한 고기라고도 알려진 배양 고기는 현재 사육되고 도축되는 고기와 동일한 동물이 세포에서 생산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고기의 맛과 질감에 가장 가깝고 가장 진짜 같은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족시키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세포 고기는 영양이 풍부한 국물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가 배양 고기는 맛과 질감이 기존 고기와 약간만 다르고 기존 고기보다 영양가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에도 확실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농부들은 자신이 기르는 동물에 대한 보살핌을 표하지만 축산업 비평가들은 이러한 보살핌이 동물을 더 수익성 있게 만들기 위해 주어질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풀을 먹인 동물이 도축장에 갈 준비가 되면 연미는 끝납니다. 동물 세포를 죽이는 대신 사용함으로써 보살핌은 조건부일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은 좋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포 기반 육류를 사용하면 농부가 보살펴야 할 포로동물이 훨씬 줄어들어 남은 동물에게 더 나은 품질의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이 줄어들면 세포 배양을 위한 재료를 재배하고 현장에서 육류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축 기반 육류에서 배양육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면 농부들이 압도적이거나 마비되지 않고 전환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협상이 있을 것이고 혁신이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동물성 육류와 세포 배양 육류가 존재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농부의 존재, 기술, 지식이 배양육의 정보에 입각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RAU와 같은 주요 농업기구는 동물 고기 산업 전체를 재배 및 대체 고기로 완전히 대체한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보고서를 의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 도살 없는 세상이라는 아이디어는 많은 동물 애호가들에게 강력한 동기가 되지만 대부분의 동물 농장주가 재배 고기를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식량 전략은 10년 동안 육류 소비를 30% 줄이자고 주장했고 더 좋고 저렴한 대체 단백질을 개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양육이 이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농부들에게 재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우리와 이야기를 나눈 농부들은 이 기술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훨씬 더 큰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원자재 공급부터 농장에서 생산하는 것까지 기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배양육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로 보는 대신 윈윈이 될 수 있는 곳을 탐구했습니다. 농부들과의 교량을 만드는 것은 확실히 배양육 회사의 이익이 되며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랍게도 우리는 문을 열어두는 것이 농부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 권리 운동가들이 옹호하는 바입니다. 저는 얼마 전 행진에서 동물 농업 종식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당황한 농부 2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입장을 옹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농부들이 배양육에 대한 주장을 일방적이라고 여기고 위협으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사실 농부들이 제기하는 우려 중 하나는 배양육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가 너무 편향되어 있어서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성적 통찰력 측면에서 RAU 보고서는 인터뷰를 통해 배양육 지지자의 의견이 아니라 농부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이미 신생산업에 대한 편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전환은 농부들의 목소리가
메시지가 통찰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들려야 하고 들려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통적 방식과 두 방식은 앞으로 적어도 수십 년 동안 공존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농부와 동물 보호 활동가 등 사이에서 공통된 의견과 합의가 많을수록 연구와 발전이 더욱 활발해져 재배 육류의 상업화와 전통 육류와의 가격 동등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BCG는 이러한 상황이 2030년대 초반에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이는 낙관적인 타임라인처럼 보이고 최소한 절대적으로 가장 빠른 시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BCG는 페리티에 도달하기 위해 최종 배양육 제품의 열량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세포를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배지와 기계의 비용은 낮추고 효율성은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동물권리 운동가가 대중에게 다가갈 때 육류에 대한 더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부도 우리가 탐구를 계속하면서 배양육에 대한 더 중요한 우려 중 하나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농부들은 대형 식품 기업의 추가 통합으로 인한 불공평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트 미들랜드의 한 경장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배양 단백질을 생산하면서 훨씬 더 큰 회사들이 이를 추진하고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재형을 소유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는 일종의 패권적 위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를 활용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 전환에는 농부를 다시 양식육 산업의 중심으로 되돌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양식육은 기업 공장이 다른 곳이 아닌 농장에서 생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는 것, 즉 농부에게 더 큰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농부는 작물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 공급원으로서 바로 양식육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재료입니다. 아무도 이것이 쉬울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세포 생산 시간이 50% 단축되었고 육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면 환경뿐만 아니라 육류 산업 자체의 위협이 된다는 데 동의하는 것과 같은 성과를 들을 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RAU 보고서는 두 그룹 간의 개방성과 협력에 대한 약속과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세포 기반 대체 식품이 개발되는 동안 스테이크와 같은 고급 육류가 유지된다는 것은 한 가지이고 배양육의 재료로 소, 혈청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며 세포 기반 육류가 어떤 형태의 동물 고통이나 살생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제안과 완전히 상치됩니다. 협상이 있을 것이고 과학 및 기술 혁신이 있을 것이고 전통 육류와 배양육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해야 하는 형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둘 중 하나만을 택하는 접근 방식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 듯합니다. 데이터와 인내심입니다. 윤리, 연민, 사회적 정체성이 영향이 계속해서 양식육의 증가에 대한 사회의 견해를 형성함에 따라 축산업자와 양식육 전문가 간의 협력적이고 투명한 대화가 진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